안녕하세요. 유사 잉글리시 학원의 RC 전문 강사 조인입니다. 자, 이번 11월 25일 시험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전반적으로 여러분 지난 10월 달 마지막 시험보다 조금 더 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쵸? 무난한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항상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쉬운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은 난이도로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뭐 LC도 그렇고 RC도 그렇고 평이하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제 RC 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그 움직임을 그쵸? 빠르게 움직이다가도 멈추게 하는 문제들이 또 몇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Part 5, 6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 같은 경우도 의외로 문제 순서, 지문 순서는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원칙에 조금 더 가깝게 더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중간에 사실 더블 패시지에서 문제 자체가 약간 그쵸 위치가 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읽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내려가서 오히려 한 번 더 읽어줘야 정답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쉬운 정답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무난하게 푸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11월 시험을 보고 나서 느끼는 게 뭐 그냥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좀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특히 이제 12월 달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또 2012년 12월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11월 보고 나서 또 이제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너무 많은 고민은 여러분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12월 준비를 잘하면 되는 거고 12월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만큼 거기에만큼 노력하셔서 정리하시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1월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저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험에서 저는 5, 6 사실 여러분 보면 6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닥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너무 무난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파트 6 얘기할 때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파트 6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얘는 파트 5와 파트 7의 형태를 같이 묶어서 나오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지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어휘라던가 시제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달 문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안 하고 주제만 파악하시고 바로바로 움직이면 정말 그대로 답이 나오는 그쵸? 그리고 전체 문장의 해석 같은 건 사실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접속부사 어휘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더 신경 써서 보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왜? 무난하게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체하셨다면 세븐에 가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6 같은 경우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다음 달에도 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좀 안 될 정도. 그쵸? 그래서 다음 달에는 분명히 접속부사 어휘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 세븐에 대한 얘기를 살짝 세븐이란다. 6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살짝 보자면은 저는 이거 나오자마자 너무 반가웠거든요. 그 문제 중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be pleased라고 얘기하는 표현. 그쵸? be pleased 투부정사. I am pleased 투부정사라고 얘기하는 거. I am pleased 대절이라고 얘기하는 요 please라고 얘기하는 기쁘게 하다라는 감정동사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 그쵸? 그래서 감정동사를 가지고서 감정동사가 사람하고 어울릴 때는 항상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된다? 우리 중요한 얘기죠? ED 패턴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면서 아니면은 나는 이걸 그냥 be pleased 투부정사라고 외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그래서 감정동사가 사람 명사랑 같이 어울릴 때는 ED 패턴과 어울린다.
또는 아예 be pleased to 부정사. 그쵸? 뭐뭐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입에 붙여서 외우시는 거. 둘 중에 하나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나왔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되게 반가웠고요. 그 다음에 보자면은 뭐 그 외에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문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얘기였던 것 같은데 이거 나왔었죠, 여러분. 답이 considering이었던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consider도 되고 choose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문장에 따라서, 해석상에 따라서. 그쵸? 가능할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목적어 다음 자리에 as가 왔었던 게 가장 중요한 힌트. Consider A as B. A를 B로서 여기다라는 뜻으로 쓰는 구문이죠. 그래서 이거 알았어야 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choose 같은 경우는 그냥 choose A, B라고 얘기해서 A를 B로 선택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전치사 as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사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캐치하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달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무난해요. 무난한데 중간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 뭔가 하나를 내가 별거 아니라서 그냥 훅 지나가면 틀리는 거고 그 하나를 이렇게 딱 잡아내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이번 달에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번 달 파6에서 2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감정동사의 형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사. 사실 우리가 5형식 동사로 배웠던 케이스들인데 이 아이들에 대한 팁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onsider A as B 라고 얘기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물론 뭐 이번 달에 이미 나왔으니까 다음 달에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regard A as B도 그쵸? 지난번에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나왔던 게 계속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단어만 자꾸 바꾸는 거죠. 내가 선호하는 게 있어 라고 지금 토익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토익에서 선호하는 게 대강 뭔지 이제 좀 감이 오세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 알다라고 얘기하는 consider 또는 regard라고 얘기하는 동사가 A as B의 구조로 여러분 쓸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파6에서 2가지 포인트 한번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Part 5 얘기를 봅니다. 자, 이번 달 Part 5는 사실 여러분 저는 문제 풀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명사가 좀 많아. 그쵸? 생각보다 명사 얘기가 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명사 나오면서 되게 좀 고민을 했던 것들도 있거든요. 아, 이렇게 명사를 또 쉽게도 내기도 하고 어렵게도 내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명사 얘기에서도 여러분 아마 101번은 사실 기억나실 거예요. 그쵸? 우리 101번 문제는 바로 어떻게 나왔었어요? 자, 동사 바로 앞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그치 대명사 관련한 문제. 그래서 이 자리 주어에 해당하는 주격 쓰는 거. 이거는 무난하잖아. 누구나 다. 그쵸? 특별히 어려워하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틀을 갖고 있는데 보기가 대명사도 있지만 그중에 접속사에 해당하는 whoever를 물어보는 아이가 있었거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얘가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보기 안에서 접속사 개수가 하나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 그랬더라? 기억나세요? 오케이, 바로 뭐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기본 중에 기본 공식을 활용하라 라고 얘기했었죠. 자, 문장 안에 동사 개수만 셌으면 돼요. 바로 뭐 문장 안에 동사가 같은 형태예요. 사실은 주어 자리고 동사가 오고 거기서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그 뒤에 또 다른 동사가 한 마리가 더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무슨 자리? 동사 2개니까 접속사 하나 있어야겠죠. 보기 중에 접속사로 볼 수 있는 건 whoever 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답이 whoever. 지난달에도 시험에서 whoever 출제됐었고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됐었다. 그런데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사실 많은 여러분들이 큰 차이를 못 느꼈겠지만 사실 보면은 문제에서 나름대로 계속 똑같은 형태를 갖고서 동사 개수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근데 나는 그걸 보고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끼게 하려면 뭐부터 먼저 본다? 보기를 제대로 보는 거야.
그래서 보기에서 봤을 때 접속사가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무조건 머릿속에서 툭 하고 던져지는 게 본동사 개수는 접속사 개수 플러스 1이지 이거부터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 동사를 찾아서 동그라미 찾고 접속사 찾아보는데 없어. 그러면 접속사가 정답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명사를 쓰되 동사 앞자리니까 주격 써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집어넣고 보자가 아니라 보기를 놓고서 생각을 한 다음에 자리를 보고 넣는 거.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먼저 보고 빈칸 뒤 앞 보고 그렇죠? 이 두 가지 얘기 자꾸 얘기해드리죠. 요 얘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를 좀 더 쉽고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회보 나와서 딱 보면서 또 나머지 보기 보고 여러분들이 이왕 막 또 이제 모르니까 그쵸 넣어봤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왜냐하면 보다 보면 후회보가 사실 놓쳐지기가 쉬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뭐 어나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쓰려고 넣을 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기 중에 접속사가 있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에 대명사에 관련한 문제가 특히 주어 자리에 해당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 하나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주어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였다. 그리고 이번 달에 주격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얘기하죠. 접속사의 기능을 하고 있는 주격 형태의 후가 정답으로 출제가 되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주어 자리, 차이점은 동사의 개수라는 거. 그쵸? 여러분들이 요 점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후회버 하니까 여러분 이번 달에 나왔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후회버 친구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누구? 그쵸? 후에버랑 똑같은 게 사실 anyone who라고 얘기하는 케이스가 있다. 자, 근데 anyone who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후에버가 누구든지라고 하는 뜻이고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 놓으면은 anyone이라는 대명사와 who라고 얘기하는 접속사의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를 같이 묶어서 쓸 수 있다. 근데 이번 달에는 여기를 물어본 게 아닌 거죠.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자리 무슨 자리? 주어 다음엔 그렇지 동사 자리. 그래서 동사의 어휘, 동사의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자리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동사 자리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이건 또 어떻게 풀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보면 오늘 물어보는 문제가 다 동일한 형태였던 거죠. 그쵸? 다 세 가지 모두 다 같은 형태인데 약간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사 얘기는 제가 저쪽 가서 해드릴게요. 너무 옆에 가지고 자꾸 구석에서 지금 박혀있는 느낌인데 자, 그래서 옆으로 가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보실 건데요. 자, 동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동사 개수를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쵸? 그러니까 동사를 얘기할 때 동사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순서라는 게 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항상 무엇부터 먼저 본다? 그렇지, 바로 주동수일치. 이번 달에 주동수일치 안 보신 분들 의외로 문제 많이 틀릴 확률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어. 주동수일치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 그쵸? 왜? 이번 달에 시험에서 아까처럼 anyone who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anyone 다음에 who가 나오면 who가 지금 단수란 얘기예요? 복수란 얘기예요? 선행사가 anyone, 단수니까 당연히 who도 단수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동사는 뭐가 나와야 돼? are는 절대 안 되겠죠. is를 쓴다거나, 그쵸? 이런 형태를 써줘야 되잖아. 단수 동사 형태.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보긴 꼭 나와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동수일치로도 답이 안 나오면 어디 봐야 돼? 그렇지. 태를 본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태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동사냐 타동사냐의 관계에 따라서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시제였는데 이번 달에 참 친절한 게 시제로 가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는 거지. 요 1, 2단계, 2단계에서 이미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번 달에 동사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형태로 물어봤던 문제
문제가 이번 달에 나왔던 게 대표적인 게 anyone who로 나왔던 문제 같은 경우는 anyone who가 아니었구나. everyone who였다. 그쵸? 미안. 자, 그래서 뭐 anyone who나 everyone who나 그쵸? 어쨌든 단수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단수 형태 여러분 has 플러스 pp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정답으로 나왔던 건.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주동수일치와 태를 가지고서 얘기했던 표현이 are 플러스 pp 형태. 그쵸? 역시 뒤에 목적 없이 전치사 바로 들어오는 형태가 나왔었거든. 그래서 요런 형태. 그래서 이번 달에 역시 주동수일치, 태까지 보시면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명사의 자리에 대한 그쵸? 101번부터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명사의 같은 형태가 지금 똑같이 주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이런 게 있는데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쵸? 어디에 빈칸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달라진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렸고요. 거기에 매치를 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또 동사에 대한 얘기까지 넘어왔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웠던 얘기, 제가 지금 문제풀이 순서를 얘기해드린, 문제 번호 순서대로 얘기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오늘 봤던 시험이 어떠했었지? 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조금 생각하시면서 같이 저하고 같이 보셔야 아마 이번 달 시험에 뭐가 나왔었고, 내가 기억나는 건 이거고, 이건 맞았겠고, 이거는 내가 놓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쵸? 놓친 것들을 그리고 잘 가지고 가셔야 다음 달 시험 대비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형태, 그래서 명사 자리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접속사까지, 그 다음에 동사 자리에 대한 얘기까지 해서 총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한테 먼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뭐 요 정도,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명사가 나름대로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복합명사 얘기 잘 안 나오죠. 그쵸?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복합명사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명사하고 명사가 두 개 이상이 만나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를 갖는 거. 그치? 이걸 보고 우리가 복합명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복합명사는 실제로 거의 답으로 출제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통 명사가 나오고 그 뒷자리에 A, B, C, D가 전부 다 명사어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걸 넣는 것들. 그쵸?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번 달에 완전 대박. 그쵸? 자, 그건 대박인 것 같아요. 바로 이 자리가 명사 자리 아니야?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앞에 meal이라고 얘기하는 명사 들어왔었죠. 그쵸? 그리고 그 뒷자리가 나오고 여기서 끊긴 형태였어. 그치? 전치사 뒤에 전면구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적절한 prefer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죠. 그쵸? 요대로 똑같이 나왔잖아요. 우리 공부했던 거잖아. 자, 그래서 바로 뭐다? 이 다음 자리에 뭘 쓸 거야? 라고 물어봤어.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게 뭐다? 어머, 명사 뒤에는 못 써야 돼. 명사 갔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써도 되니까 형용사 쓰는 게 맞겠죠? 그치?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이 자리에는 형용사 쓰는 거 아니라고. 그치? 요것도 나름대로 순서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그 순서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명사 다음 자리가 비어있으면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야. 잘 들어야 돼. 놓으면 안 돼. 그죠? 놓치면 안 되고 앞으로도 버리면 안 되는 얘기야. 잘 들어요. 그죠? 바로 뭐냐면 명사 다음 자리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써도 돼. 근데 어떤 품사를 써야 돼. 라고 물어봐. 그때 내가 제일 먼저 쓸 품사는 바로 부사예요. 첫 번째가. 근데 보기에 부사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럼 형용사? 아니요. 그 다음이 바로 뭐냐면 복합명사를 만드는 명사예요. 그래서 바로 정답이 meal preference라고 얘기하는, 그쵸? preferences라고 얘기하는 식사 선호도라는 뜻이죠. 음식 선호도라는 뜻을 갖고 있는 복합명사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정리해줬잖아요. 그럼 만약에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도 안 되고 혹은 명사가 없으면요? 그럴 땐 형용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얘기는 제 수업을 들으셔야만 사실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정말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쵸?
정말 나 큰맘 먹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쵸? 개 탓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 문제. 왜? 뭐 이거 하나 갖고서 개를 타. 여러분 지금 이 형태 관련한 문제가 지금 이번 달에 3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공식, 그쵸? 문제풀이에서 명사 다음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때 뭔가 더 쓰라고 나한테 얘기해. 그럴 때 쓸 수 있는 3가지의 확률, 이 순서대로 이 공식대로만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3문제를 한 문제당 몇 초? 1초 안에 다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맞아? 그럼 3초만 걸리는 거야. 그럼 개 탄 거 아니에요? 그쵸? 개 탈 수 있죠? 싱글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3초를 가지고 3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파7에서 싱글에서 적어도 한 지문 이상은 그냥 건져갈 수 있었던 형태인 거잖아. 그 시간을. 그쵸?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우리가 공부할 때 토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걸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걸 써먹으면서도 시간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써먹는 거와 시간 절약이 잘 돼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점수가 오르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지 정말 많이 배우기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시간에 막 1초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예요. 놓으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요 형태 물어보는 문제 요거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었죠. 앞에 같은 형태가 facility라고 얘기하는 자 제가 가끔 이제 말하다 보면 가끔씩 그쵸? 자, facility 다음에 역시 빈칸 자리 들어왔을 때 더 이상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될 때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걸로 regulations라고 얘기하는 명사가 들어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들을 기억하시라는 얘기였었습니다. 그러면 2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 달에 아니 한 문제 더 나왔다고 그랬었죠. 자, 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얘랑 비슷한 형태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명사로 끝났어요. 그쵸? 자, 그래서 명사로 끝나는데 앞에 handle이라고 얘기하는 타동사가 들어오고 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가 들어왔어. 명사 다음 자리 비어있어.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써도 돼. 우선순위 뭐부터 쓰는 거라고? 1번 부사. 그래서 정답이 바로 부사 cautiously라고 얘기하는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같은 형태예요. 같은 형태인데 보기에 누가 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쵸? 순서가 막 바뀔 거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이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보기 중에 부사가 없어. 그러니까 명사 쓴 거야. 마찬가지야. 부사가 없었어. 그래서 명사 쓴 거야. 근데 부사가 있네? 그래서 부사 썼어요. 얘기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공식으로 된다고. 그죠? 공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물론 있겠죠. 그쵸? 모든 문제를 다 공식으로만 접근을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쉽고 빠르게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식을 먼저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그쵸 토익에 대한 흥미를 막 업을 시키면서 그쵸 문제를 풀면 이렇게 빨리도 풀면서도 답이 나오네? 재밌잖아요. 하다 보면 재밌다 보면 실력이 늘게 되는 거잖아. 재밌으니까 더 많이 하잖아. 그러면 더 하다 보면 더 느는 거지. 그 실력을 가지고서 궁극적인 여러분들이 990이라는 성적을 받게 하는 거죠. 그치? 항상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시작은 있어요. 근데 그 시작점에서 모든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특히 토익. 내가 예전에 내가 공부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래도 나도 공부했는데 6년 동안 배운 게 영어인데 그까짓 거 못하겠어? 그죠? 잘할 수 있어. 한 2달만 하면은 토익은 금방 800 나와. 이런 얘기. 그쵸?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도 보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한 달 해보고 나니까 어때? 그렇지 않지. 그치? 생각보다 어려워.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맞는 거예요. 공부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냥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 순서대로 가면 돼. 그쵸?
많은 고민을 안 하게 해드리려고 좀 많이 정리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왜?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공부하시느라고 딴 생각을 못하니까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이 안 들겠지만 어느 정도 경지에 딱 이르면 적어도 한 7, 800 정도 딱 오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조건 막 해석하면서 풀었지?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안 하고 바로바로 가도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분명히 여러분 하게 될 거야. 그치? 나중에 뒤에 가서 하면은 너무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처음 시작하실 땐 해석을 안 하는 방법으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런 나름대로 공식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접목을 해보자. 그래서 이걸 가져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식도 이해가 되시고 이런 순환이 되면 이제 해석이 사실 자연스럽게 될 수 있게 만들어지는 틀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공식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무조건 해석만 하는 것도 안 돼.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점수가 700대, 아직 800대가 미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공식적인 부분도 좀 많이 언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달에 사실 이 문제, 세 문제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늘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시는 패턴이거든요. 습관적으로 명사 뒤는 형용사라는 걸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그럼 명사 뒤는 형용사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부사, 명사, 형용사라고 하는 거. 꼭 잊지 않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뗐던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고, 근데 이거 말고는 한 문제 있었다. 이거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문제. 두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 말고 이제 같은 명사 형태의 문제인데 이번 달에 좀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로 누구였냐면 혹시 답 중에 디스가 나왔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난다면 답 중에 보기 중에 디스가 있었던 건 기억나세요? 네, 정답이 여러분 디스가 나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these are the 복수명사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었거든. 그래서 여기가 정답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오답이 there가 있었어요, 여러분. there 쓸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there 다음에 are 다음에 복수명사 그리고 장소부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유도부사 there를 쓰는 거잖아.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쵸? 구조로만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there를 쓰셔도 전혀 하자가 없었던 패턴인데 사실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결정적인 힌트? 바로 더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거죠. 더라고 얘기하는 게 그라고 얘기하는 한정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정관사죠. 즉 정해주는 거거든. 명사가 누군지 정해주는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비동사 다음 자리에 내가 명사를 썼잖아요. there를 썼다면 여기가 주어예요. 그죠? 그러면 there are the 복수명사 이렇게 얘기하면 뭐 상관없잖아. 그냥 복수명사가 있고 복수 동사가 있으니까 주동수일지는 오케이 아니야?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게 그 명사라고 얘기하는 그라고 얘기하는 단정 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없다?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그냥 명사, 복수명사였다고 한다면 그래도 정답일 확률이 더 높아졌을 텐데 더를 썼기 때문에 사실 의미 자체가 정확하게 이미 누군가가 정해져 있다라는 팁으로 들어와서 막연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there를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there are 복수명사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서 정관사 더를 쓰시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인 정답이 this예요. this면은요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받는 거잖아요. 그쵸? 앞에 있는 복수명사를 다시 받았었어요. restaurants라고 얘기하는 복수명사를 받았는데 레스토랑이 이것들이 바로 레스토랑들이죠. 이 식당들이 are입니다. 자, 더 플러스 명사니까 바로 무슨 관계? 서로 동격 처리가 되는 관계가 되는 거지. 그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오케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선 정답이 바로 무엇으로 간다? 바로 복수명사 this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은 아니었고 여기에 사실 명사가 사람 명사가 나왔는데 업체로 본 거죠. 업체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대체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there are 복수명사 그 다음에 장소부사 쓰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주어에 해당한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자리에 정관사 더가 왔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 어떤 장소에 어떤 대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존재의 의미만을 얘기를 해줄 때 우리가 유도부사라는 구조를 다시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지금 여기서는 그 존재라고 하는 정확하게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관계가 사실 매치가 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경우에서는 요 더 때문이라도 대어를 쓸 수 없다라는 것도 함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요 문제,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고민 많이 하셨었던 문제라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체크해 드렸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고민했었던 문제. 나 요거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 많이 했어요. 뭐냐면 after라고 얘기하는 전치사 나오고 뒤에 이제 ing 패턴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문장이 맨 앞에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리고 나보고 부사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부사를 쓰려고 봤는데 보기 중에 아니 이게 있지 뭐예요? ever. 그래서 저는 순간 눈을 비비고 이분인데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이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그래서 얘가 이분으로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 ever였어요. 기억나세요? ever예요. 여러분 ever after 어디서 들어본 적 있죠? happily ever after 라고 얘기하는 표현 쓰죠? 왜 그 후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영원히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ever after, happily ever after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ever after라고 얘기하는 건 그 후로도 영원히 라는 뉘앙스야. 이때 ever는 forever의 의미예요. 그죠? 갑자기 생뚱맞게 영원이라는 표현 써? 아니지.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포인트. ever라고 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긍정문에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ever는 아니죠. 이분이었으면 여러분 쓰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쵸? 이분 자체는 even after라고 얘기해서 after 구조를 강조할 수 있는 부사는 맞아요. 근데 이분은 없었기 때문에 답은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중에서 뭘 쓸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서 often 있었어요. often after라는 표현은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often 자체는 빈도부사기 때문에 빈도와 이후에라고 얘기하는 시간은 충돌하겠죠. 그렇죠? 매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ow라고 얘기하는 아이 있어요. 여러분 how가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할 수는 있지만 전치사구를 강조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무엇이 된다? 순이에요, 순이. 저는 그래서 이 순이를 보면서 마음이 몹시 아팠답니다. 이 구조는 사실 외운 친구들은 쉽게 볼 수 있는데 순이는 미래잖아요 라고 딱 외우고 계셨으면 아마 좀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순이는 미래를 나타내는 게 맞지만 순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사는 곧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뭐한 이후에 곧 어떤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soon after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워서 뭐뭐 하자마자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쓴다 이거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왜 as soon as라고 얘기하는 접속사 쓰죠.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또는 뭐 굳이 얘기한다면 on 플러스 ing 뭐뭐 하자마자라고 얘기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그 구조로도 쓰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나와서 좀 틀린 것 같기는 해요. 그죠? ever를 이분으로 봤어요. 분명히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문제 풀면서 순간적으로 저도 ever를 이분으로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even after를 제일 많이 쓰니까. 근데 많이 쓰지만 사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여러분 soon after는 이미 출제가 됐었답니다. 그러니까요. 나왔던 걸 내가 작년에 시험을 안 봐서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넘겨가야겠죠. 그죠? 하지만 알아요, 여러분? 다음 해에, 그죠? 내년에 얘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 시험 본 거는 내가 안 배운 거니까 잘 모르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앞으로 향후 6개월 안에, 그쵸? 꼭 6개월까지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내년까지 시험을 본다라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1, 2월까지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르는 일이에요. 꼭 정리하고 가세요. 왜? 이거랑 유사한 형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
방금 전에 가르쳐줬죠? 순위 말고 또 쓸 수 있는 건 누구라고? 그치, even after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정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또 두 가지, 그쵸? 오늘 이번 달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였어요. 딱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나선 이제 제가 이제 번외로 여러분들이 좀 놓으시면 안 되는 얘기 두 가지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야, 자꾸 이 얘기 나오면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서 오늘 그쵸? 여러분 우리 one another라는 아이와 each other라는 표현이 있죠. 그치?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뜻이 같아요. 서로서로라는 뜻이에요. 서로서로. 그러면 그거가 끝이에요? 품사는 뭐예요? 서로서로니까 부사겠죠? 그죠? 아니에요. 얘는 여러분 대명사, 명사세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we know each other, we know one another. know,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잖아. 바로 one another, each other는 명사예요. 해석으로는 부사인 것 같은데 명사. 그래서 이번 달에 mit 타동사 다음 자리에 명사 쓰고 싶은데 보기 중에 명사가 one another밖에 없네? 그래서 정답이 서로서로 만나게 하다라고 얘기하는 meet one another, one another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대명사 얘기 중에서 특히 부정대명사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대명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번 더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였냐면은 이번 달 시험에서 여러분 볼 때 우리 전치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쉽게 나온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쵸? 앞쪽에서는 110번대 안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장소하고 관련된 전치사로 쓸 수 있는 게 at밖에 없어서 at을 내가 썼다. 그런데 후반부에 130번대 이후로 넘어갔을 때 with라는 전치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얘기할 때 with라는 전사를 저는 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죠. 왜? with라고 얘기하는 전치사가 나오면 얘를 보고 뜻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러분. 그쵸? 다양한 뜻을 가졌어요. 얘를 역할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동반의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경험의 의미, 조건의 의미, 경력의 의미, 수반의 의미, 수단의 의미, 도구의 의미, 그쵸? 그래서 등등등 많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만나면 도대체 뭐로 해석해야 돼? 그걸 잘 모르겠어.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with는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함께 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함께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라는 말을 괄호 열고 얘기하면 동반이야. 같이 하는 거야. 같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친구와 함께, 친구와 같이, 이 분필과 함께, 이 분필과 같이. 그쵸? 내가 이 분필을 가지고 글을 쓰잖아요. 그쵸? 분필과 같이 글을 만드는 거죠? 그치? Write with this. 분필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chalk. 그치?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수단이죠. 친구와 함께 걸어가요. Walk with my friend. 그쵸? 친구와 같이 걷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같이 가는 거니까 이게 동반이잖아요. 그쵸? 이런 의미로 쓰는 거거든. 내가 경력이 10년이 넘어요. 그쵸? 10년이 넘는 경력을 가지고 난 여러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진짜예요. 10년 넘었어요. 제가 2002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 With over 10 years of experience. 10년 이상의 강의를 가지고 같이 함께 I am teaching. 그쵸?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All of you.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아? 그게 바로 경력이고 경험이란 뜻이야, 여러분. 맞아?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함께예요. 또는 동반이란 말로도 기억하셔도 돼요. 또는 갑자기 그죠? 자, 같이라는 말로도 생각하셔도 돼요. 순간 끝날 때쯤 되니까 졸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그죠? 분필 지우개를 던져서 여러분들한테 그죠? 잠 깨고 자, 그래서 같이 함께라는 말을 기억해라. 그래서 with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것만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할 때 같이 가야 돼.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답이야.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있었죠.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서 지우기를, 그쵸? 그러니까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서 없어지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를 다시 보내주세요. 이런 단어와 같이. 그래서 with this word, 그쵸? with the word라는 표현으로 with가 정답이었어요. 기억나세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with까지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시험에서 전반적으로는 명사 얘기가 저는 조금 더 많이 화두가 여러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명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손쉽게 가는 명사도 있고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명사들도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대명사도 조금 고민해 보셨어야 되는 얘기였고, 또는 whoever 같이 그냥 단순 명사는 아닌 것들도 있었어요. 요런 아이들 좀 잘 정리를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12월 달에 시험에서 또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시험을 위해서 잘 달려만 주신다면 지금처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잘 달려주신다면 분명 12월에 더더욱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더욱 좋은 결과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